네, 안녕하세요. 성공의 이남호 신부입니다. 오늘은 MBTI의 지표의 마지막 시간으로 J와 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는 저징, 판단을 의미합니다. 판단형이라고 부르죠. P는 펄시빙이라고 해서 인식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을 어떻게 실행하는가, 즉 이행 양식은 어떠한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판단과 인식입니다. 각 유형을 나타내는 네 글자 중에 맨 처음에 외향과 내향, 맨 마지막에 판단과 인식은 외형적으로 좀 쉽게 드러나는 지표입니다.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가령 ISTJ라고 했을 경우 내향형인 I와 판단형인 J는 행동으로 잘 드러납니다. 반면 가운데 두 글자 ST는 심리적 성향을 의미해서 I와 J보다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 심리적 성향은 대화를 오랫동안 해보거나 아니면 검사를 한 후에 잘 드러나는 지표입니다. 판단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직적이다, 체계적인 걸 선호한다, 계획을 선호하고 통제적이고 시간 엄수적이고 실천적인 것을 선호한다. 여행으로 따지자면 좀 이제 패키지 여행, 이건 좀 약간 좀 극단적으로 말한 경향이 있는데요. 계획을 짜서 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식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롭다, 유연성이 있다, 자발적이다, 변화 적응을 선호한다, 수용성을 선호한다, 개방성을 선호한다. 여행으로 치면 배낭여행이다, 발길 닿는 대로 간다. 물론 J형이 배낭여행을 거부하거나 또 이제 P형이 패키지 여행을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그냥 좀 대비되는 예로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J와 P의 특징 중에서 가장 대조적이고 핵심이 되는 개념은 구조화와 비구조화일 것입니다. J는 구조화를 하고 P는 비구조화된 채로 놔둡니다. 빨리 구조화를 하는 경우가 J고 이제 비구조화를 하는 경우가 이제 P인 거죠. J는 구조화를 통해서 빨리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반면에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 판단에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P는 서로 모순되는 정보가 있다고 판단되면 판단을 유보합니다. 따라서 결정과 행동이 뒤처질 수 있습니다. 가령 사람을 판단할 경우 J는 몇 번 만나면 스캔하듯이 그 사람이 어떤지 잘 파악합니다. 그런데 실수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천천히 드러내는 유형의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P가 강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떤 것 같냐고 물으면 1년이 넘어도 잘 모르겠는데 라고 대답합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거죠. 확실히 두 성향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수가 학기 초에 과제를 내줍니다. 중간고사 과제는 책 2종류를 읽고 비교하는 서평을 소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J는 최소 1, 2주 안에 아마 한 권의 책은 구입해서 진도를 나갑니다. 나름 실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P의 경우는 마음에는 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과제 제출이 한 2주 정도 남았을 때 P 측에서 교수님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2권은 너무 많다.
한 권으로 줄여달라. 그럴 경우 교수가 좀 피지수가 높으면 왕피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로 줄이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권만 읽고 요약하고 서평을 써오라. 교수는 자신의 결정이 학생들의 짐을 덜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이는 화가 납니다. 이미 책을 2권 다 산 제이도 있고 벌써 마무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수는 자신이 나름대로 관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제이로부터 공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인간성까지 매도당할 수 있습니다. 초지일관하지 못하는 인간이 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정남이가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는 환호를 지릅니다. 그렇다고 피가 그 순간부터 과제에 임하느냐?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피는 알고 있습니다. 과제를 제출하는 전날을 넘기면 더 이상 과제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전날부터 그들의 영혼에서 불꽃이 튑니다. 내일이면 제출이기 때문에 오늘 밤부터 끝내야 합니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샘솟고 마치 자동 기술적인 방법으로 미친 듯이 컴퓨터를 두드리다가 새벽에 돼서야 그 과제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천천히 꼼꼼하게 준비한 제이보다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시간에 하루 만에 영혼의 엑기스를 털어넣기 때문에 시간이 쫓겨야 창조력이 샘솟는 이 부류들은 아무래도 제이보단 피입니다. 따라서 오래 준비했다고 해서 좋은 리포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제이는 억울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는 종이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한 것이죠.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정리 안 했지만 그러다 갑자기 시간이 쫓기면서 창조력이 샘솟을 수 있는 유형이 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유형은 그냥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제 지표에 대해서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슨 유형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저 같은 경우는 I입니다. 누가 봐도 I입니다. 전형적인 은거형의 내향적인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식형은 직관형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전공하거나 다루는 것이 다 추상적인 것입니다. 문학, 신학, 심리학, 철학 등 현실 생활과는 별 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저는 F입니다. F는 기계나 사물보다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뚜렷함을 의미합니다. 아주 강하진 않지만 F를 선호합니다. 객관적이려고 하지만 주관적 측면도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F와 T가 6대3, 7대4, 6대4, 7대3 정도를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J입니다. 저는 대학에 다닐 때 공부를 할 때 과제 제출 시 가장 빨리 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서 1km 전에 차선을 바꿉니다. 지각하는 걸 싫어했고 정리정돈을 즐겨합니다. 일단 집에 가면 책상 정리, 주변 정리, 고양이들 밥 주고 똥 치우기를 끝낸 다음 설거지도 거의 제가 매일 하는 편입니다. 즉 마무리, 정리를 꽤 잘하는 편입니다. 책 요약도 꽤 잘합니다. 따라서 저는 INFJ 유형입니다. 종교가나 예술가 뭐 이런 쪽에 많은 유형이죠.
INFP와 다른 점은 INFP가 좀 넓이를 좀 이제 선호한다면 INFJ는 이제 깊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한 2% 됩니다. 이 소수로 인해서 다수에게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유형임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진 9가지 성격 유형론인 애니어그램이나 16가지의 MBTI, 64개로 세상을 이해하는 주역 등 다 추상적인 틀을 통해서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틀이 J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공부는 확실히 아이가 편하게 잘합니다. 공부 자체가 아이가 편하기 쉽죠. 이보다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공부도 제 유형에 따라서 맞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알게 모르게 자신의 유형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성서에 이런 말 있죠. 모든 비밀은 알려주고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 MBTI나 애니어그램이 제 성향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예를 하나 또 들어보겠습니다. 전 예전에 외국어 대학교에서 상담 심리사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때 INFP 유형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둘 다 스페인어과였습니다. 한 친구는 애니어그램으로 4유형이었는데 멕시코에서 1년간 어학연수를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한국에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니 너무 끔찍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 목표는 그 학생이 그것에서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였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칠레에서 교환학생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INFP의 9번 유형이었습니다. 그 친구 역시 칠레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걸 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곳은 10시부터 5시까지 일한다.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성공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온 동네가 식물원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그쪽 대학에 편입해서 직장을 구하는 것이 가장 낫지 않을까, 졸업한 다음에요. 이렇게 상담을 마무리 지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만원 지하철을 타고서 찡겨가다가 한강을 건널 때 이들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분들과 제의가 하나 다릅니다. 이 제의가 좀 저를 더 바지런하게 행동하도록 만들었지만 저 역시 본질은 그들과 유사합니다. INF까지 똑같은 거죠. 여유 있고 아름답고 이국적인 곳에서 누리는 평화로움에 대한 바람이 늘 한구석에 있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교육차 4개월 정도 미국 LA에 머물면서 시간이 허락되면 미국 서부의 사막이나 캐년 지역을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 광활함과 평화로움을 다시 접하고 싶습니다. 그곳은 제가 다시 가고 싶은 여행지 1순위입니다. 그나마 제가 제의가 있어서 이 각박한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제의 하나로 버텨온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표의 특징과 개념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사람을 몇 번 만나서 좀 대화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지표가 읽힙니다. 저 사람은 ENFP 정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요. 아주 많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수달해서 검사지 없이
유형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꼭 숙달하셔서 이렇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